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간 뉴스입니다. 고성군 회화면 일대의 의류 세탁 공장 건립이 추진된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거세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주민 민원이 빗발치는 상황이지만 담당 공무원들은 해당 사실을 군수에게 보고조차 하지 않아 논란이 되고 있는데요. 표영민 기자가 보도합니다. 고성군 해화면의 한 공장 용지입니다. 지난 9월 한 사업자가 이곳에 의료 세탁 공장을 짓겠다며 고성군에 허가 신청을 냈습니다. 병원에서 나오는 세탁물을 처리하는 공장이 들어선다는 소식에 인근 주민들이 반발하고 있습니다. 연사무소 입구에는 이처럼 의료 세탁물 공장 허가를 반대하는 현수막이 곳곳에 내걸렸습니다. 주민들은 감염 위험과 폐수로 인한 환경 오염을 우려하고 있습니다. 아무래도 바이러스가 생긴다든지 어디 안 좋은 균이 생길까 싶어서 걱정이고, 그러고 첫째 그런 게 들어서면 바닷물에 오염이 될까 싶어서 그렇고. 주민 민원이 계속되자 사업자가 지난달 23일 면사무소에서 주민 설명회까지 열었지만 반대 여론만 확인했습니다. 문제는 다른 곳에서 터졌습니다. 설명회가 열리기 이틀 전 코로나 확진자가 인근 식당을 방문했음에도 불구하고 공무원과 주민 등 60여 명이 참석한 것입니다. 게다가 이런 사실들이 군수에게는 보고도 되지 않았습니다. 뒤늦게 보고를 받은 백두영 군수는 과장급 공무원 4명을 징계성 전보 조치하고 특혜 의혹이 없었는지 자체 감사를 실시했습니다. 자체 감사 결과는 절차상 보고 누락, 담당자 회의를 거치는 과정에서 발생한 실수였다는 겁니다. 감사 결과를 바탕으로 전보 조치됐던 공무원들은 11일부터 부서로 복귀했습니다. 하지만 백 군수는 직접 기자회견까지 열고 보고 누락 등 잘못된 관행에 대해서는 엄중 처벌을 약속했습니다. 다른 행정은 이렇게 하지 못할 것 같지만 저는 마지막까지 국민을 위해서 행정 역할을 제대로 하지 않는 그 어떤 공무원도 저는 이 시간 이후로 용서하지 않겠다는 겁니다. 한편 고성군은 사업자가 폐수 배출과 배수 설비 등의 사업 계획이 명확하지 않다며 허가 신청을 되돌려 보냈습니다. 하지만 사업자가 법적 소송 등을 통해 의료 세탁 공장 추진을 강행할 경우 논란과 갈등은 더욱 확산될 것으로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표영민입니다. 경남도교육청의 징계가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기준을 적용하는 것으로 알려져 공정성 논란이 나왔습니다. 또 지역에서 발생하는 잇따른 안전사고의 대책도 시급한 것으로 나타났는데요. 도교육청의 행정사무감사, 그 첫날의 쟁점 권정숙 기자가 정리했습니다. 면허 취소 수준의 만취 상태에서 음주운전을 하다 적발됐지만 견책이란 가장 낮은 경징계를 받은 남해 교육지원청 소속 공무원. 초등학교 여제자의 옷 속에 손을 넣는 등 성비위를 저질렀지만 이듬해 다시 담임으로 복귀한 교사. 이해하지 못하는 사건들이 굉장히 많이 일어났습니다. 그러면 이분들에 대한 징계 조치가 일반 교계 차원에서 뭔가가 있어야 되는데 화면 정도가 몇 명 없습니다. 그리고 거기에 대해서 징계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경고가 주의가 대부분입니다. 이런 데는 경남도 교육청이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보다 낮은 수준의 자체 징계 기준을 적용했기 때문입니다. 경남과 달리 전국 10곳의 시도교육청은 자체 징계 기준을 폐지했고 한 곳은 지방공무원 징계 규칙과 동일하게 운영하고 있습니다. 경남교육청 소속 지방공무원은 음주운전, 성희롱, 청렴 의무 위반 행위를 한 경우 상위법령인 지방공무원 징계규칙보다 낮은 수준의 징계기준을 적용받게 됨으로써 다른 기관 소속 지방공무원과 비교할 때 경미한 징계 처분을 받게 되어 지방공무원에 대한 징계의 형평이 저해되고 있습니다. 이 부분에 대해서 감사관님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그 공정성을 유지하기 위해서 차이가 나는 징계 그리고 불평이 생기는 징계가 되지 않도록 이렇게 고른 기준을 명확하게 적용할 수 있도록 주의를 기울이도록 하겠습니다. 행정사무감사에서는 제도 개선의 필요성, 양형 기준과 감사관의 권한 강화가 제기됐습니다. 기존의 기준보다 낮으면 도민들의 입장에서는 제19 감사기
또 솜방망이 처벌을 한다라는 비판을 면할 수가 없을 것 같습니다. 그와 관련해서 경남도 교육청에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 주시기를 촉구를 하면서 감사관님이 가져야 되는 권한이나 직권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더 있어야 되는데 조사만 하고 거기에 대한 어떤 징계 요청이나 그런 부분들이 도교육청의 첫날 행정사무감사에서는 거제의 중학생 사망사고와 경남 1,035곳 운동장의 CCTV 설치율이 35%에 불과한 점, 학교 소방진입로 확충 등 지역에 잇따른 안전 문제도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또 매입형 사립유치원의 유지 보수 비용 문제와 학교 교원과 행정실의 갈등에 대한 지적도 제기됐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권정숙입니다. 울긋불긋 갈수록 깊어지는 우포의 가을이 자연 예술과 함께 어우러졌습니다. 코로나19 극복 염원을 담아 작가들이 마을 주민들과 함께 만들어 나간 의미 있는 마을 미술 프로젝트를 진행했는데요. 장보영 기자가 소개합니다. 사람의 허파 모양을 한 조형물이 나무들 사이에 서 있습니다. 코로나19로 마음 놓고 숨조차 쉴 수 없는 요즘, 함께 숨쉬는 인간과 자연의 모습으로 코로나를 극복하자는 의지의 표현이기도 합니다. 커다란 성게가 땅 위로 올라왔습니다. 5m 길이의 대나무 1000개로 만들어진 성게 식물. 마을의 골칫거리였던 대나무의 색다른 변신입니다. 우포늪 생태체험장에 이처럼 자연과 어우러진 미술 조형물 7점이 새롭게 들어섰습니다. 작품 구상은 작가의 몫이지만 자연 재료 마련부터 마무리까지 마을 주민들이 동참하지 않았다면 어려웠을 일입니다. 재료 같은 걸 이제 찾아주거나 아니면 옆에서 잡아주고 또 저희도 의견을 좀 제시하고 공간을 봤을 때는 조금 휑하다는 느낌을 받았는데 작년에 이어서 올해도 참여하면서 느끼는 게 이 공간이 너무나 이제 멋지고 소중한 공간이라고 또 생각이 됩니다. 우포늪 자연미술제는 5년 전 시작됐습니다. 매년 조금씩 만들어진 작품들은 자연 속으로 사라질 때까지 전시됩니다. 현재 작품 14점이 남아있는 가운데 창녕구는 자연미술제를 키워 올해부터 마을미술 프로젝트 사업을 시작했습니다. 전국에서 모인 작가님들과 주민들이 소통하고 협업해서 작품을 만들고 또 전시하는 행사입니다. 자연을 보고 느끼고 하면서 위로받으시고 치유할 수 있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 우포늪의 아름다운 자연 경관과 자연 재료로 만들어진 조형물이 어우러지는 생태미술마을 조성은 우포늪만의 독특한 볼거리가 되고 있습니다. 나머지 부분들을 예술작품으로 채우게 되면 전체 한 20작품 넘는 작품이 만들어지게 되고 문화유산, 자연유산, 또 전통문화, 또 거기에 이제 어울려지는 예술이 함께하는 자연공간으로 분명히 사람들의 주목을 받게 될 거라고. 우포늪 일대 주매 새집마을을 중심으로 시작된 생태미술마을 만들기. 생태문화 예술도시를 내세우는 창녕군의 핵심 프로젝트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장보영입니다. 네, 지방대학 위기의 원인과 실태를 진단하고 이를 극복하기 위한 대안을 찾는 연속기획 전해드리고 있는데요. 학령인구 감소로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됐습니다.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 자조 섞인 목소리도 나오고 있는 실정인데 차선영 기자가 지방대학의 현실을 짚어봤습니다. 2020년도 부산대 모집 인원은 정시와 수시 모두 포함해서 4,509명이었습니다. 이 중 3,400여 명이 등록을 포기했는데 합격생 4명 중 3명꼴이었습니다. 지방대학의 위기는 이미 현실이 된 모습입니다. 올해 26만 명이 지금 태어나는데 18년 후에 한 40%가 대학에 온다고 보면은 학교에 온다고 본다면은 그럼 대학 10개 중에 8개가 없어집니다. 그럼 이건 강력한 어떤 특별법 제정 없이는 안 되는 거죠. 고3 학생과 재수생, 대학 진학률 등을 종합해 추산하면 올해 대입 가능 인구는 48만여 명, 그런데 전체 대학 입학 정원은 53만여 명입니다.
대학 입학을 희망하는 모든 학생이 대학에 들어간다 해도 정원을 못 채우는 대입 역전 현상이 시작되는 것입니다. 학력 인구의 감소는 지방 사립대와 전문대 경쟁률 급감으로 고스란히 드러났습니다. 2021학년도 서울 지역 대학들의 수시 평균 경쟁률은 14.7대 1이었지만 지방권 대학의 경우 평균 경쟁률이 5.6대 1에 그쳤습니다. 수시 전형에서 수험생 한 명이 6번 지원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하면 사실상 지방권 대학의 상당수가 정원 미달을 기록한 겁니다. 수시 모집 경쟁률 6대 1 미만인 대학을 지역별로 보면 경북이 15곳, 부산 10곳, 전남이 9곳이었습니다. 이런 상황에서 지방대학들은 신입생 유치 경쟁에 사활을 건 모습입니다. 충남대에서는 수능 전 영역 1등급자가 입학할 경우 학사와 석박사 전 과정 등록금 면제는 물론이고 한 달에 120만 원의 학업 장려금을 지급하겠다고 하는 등 지방대학들은 저마다 파격적인 장학 혜택과 선물 등의 유인책을 내놨습니다. 하지만 또 다른 문제는 신입생이 지방대학에 입학해도 자퇴하는 비율이 높다는 것입니다. 최근 5년간 지방대학 자퇴생은 경북대가 2,300여 명, 부산대와 전북대가 각각 2,200여 명에 달합니다. 입시 전문가들은 자퇴생들의 대다수가 취업 등을 이유로 수도권 대학에 편입하는 것으로 분석했습니다. 학생들이 대학을 합격하고도 중도 탈락률이 점점 증가한다는 것은 취업에 대한 확신이 없기 때문에 중도 탈락률이 높아지는 것으로 보입니다. 대학교육연구소는 저출산 등으로 2037년이 되면 신입생 충원율이 70% 미만인 지방대가 209곳, 전체의 84%에 달할 것이라고 분석했습니다. 서울에 있는 대학을 특별법을 제정해서 지방으로 흩자. 아니면은 서울에 학령 인구 대비 30% 정원을 묶자. 묶지 않으면 전부 서울에 대학보다 먼저 들어가고 벚꽃 피는 순서대로 대학이 사라진다잖아요. 지방대학의 체질 개선과 함께 적극적인 정부의 재정 투입 등 지방대학을 살리기 위한 묘책 마련이 시급해 보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차선영입니다. 경남 혁신도시 복합혁신센터가 첫 삽을 떴습니다. 행정과 복지, 혁신산업을 아우를 복합센터에는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도 함께 들어서는데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과 클러스터 활성화에 기여할 것으로 보입니다. 보도에 조서희 기자입니다. 지난 2009년 기반 조성을 시작으로 4, 5년 전부터 주민 이주가 본격화된 경남 혁신도시입니다. 11개 공공기관이 들어서 있는데 지역 산업 발전에 중심축이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았습니다. 이에 경남도와 진주시가 지난 2018년부터 복합혁신센터 건립을 추진했고 첫 삽을 떴습니다. 전국 10개 혁신도시 중 전북에 이어 두 번째로 착공한 복합혁신센터로 2022년 3월 준공될 예정입니다. 충무공동 15-6번지 일원에 지하 1층, 지상 4층 규모로 생기는 센터에는 창업보육센터와 기업 지원시설, 혁신도시 발전지원센터 등이 들어섭니다. 진주가 혁신도시와 강서특구를 통해서 남중권의 중심도시로서 그렇게 해서 이 지역의 핵심 거점 도시가 될 수 있도록 앞으로 혁신도시 시즌2 그리고 강서특구를 통한 산업의 발전을 통해 이 센터는 경남 혁신도시가 지역산업, 특히 항공우주산업을 발전시키는 거점이 되게끔 지원하고 조정하는 컨트롤타워 역할을 합니다. 여기에 그간 경남도와 진주시, 그리고 이전 공공기관들이 개별적으로 펼쳤던 혁신도시 지원 사업을 한데 묶어 혁신도시가 성장하는 데 도움을 줄 전망입니다. 때문에 이 센터가 혁신 클러스터 활성화, 더 나아가 혁신도시 시즌2 추진에도 원동력이 될 것으로 기대되고 있습니다. 혁신도시 내에서 혁신 클러스터를 만들어내고 지역사회와 함께 발전할 수 있는 기반을 만드는 데 초점을 맞추고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 점에서 오늘 착공하게 될 복합혁신센터는 실제 혁신 클러스터가 만들어질 수 있는 인프라로서 복합혁신센터는 혁신도시 정주 여건 개선에도 힘을 보탤 것으로 전망됩니다. 센터의 돌봄 서비스를 제공하는 다함께 돌봄과 어린이집 같은 보육시설들이 생기기 때문입니다. 진주시는 이 센터와 더불어 내년 착공 예정인 복합문화도서관까지 생기면
주민들의 생활 환경이 나아질 것으로 기대하고 있습니다. 이 두 가지 시설이 이렇게 잘 들어서게 되면은 우리 혁신도시에 있는 주민 여러분들께서도 보다 편리하게 이 생활을 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가 됩니다. 경남 혁신도시에 생기는 컨트롤타워 역할의 복합혁신센터. 혁신도시의 과제인 정주 여건 개선과 클러스터 활성화를 해결할 실마리가 될 것으로 주목받고 있습니다. SCS 조서입니다. 네, 남해 대표 특산물인 시금치가 보물초란 이름을 달고 첫 출하를 시작했습니다. 올해는 그 시기가 10일 정도 빨라졌는데요. 코로나19로 얼어붙은 소비 시장을 뚫기 위해 온라인 판촉과 홍보에 열을 올리는 모습입니다. 조진욱 기자입니다. 푸릇푸릇한 시금치가 가득한 남해의 한 밭입니다. 귀농 9년차 부부의 능숙한 호미질에 바닥 켜낸 싱싱한 시금치가 수북이 쌓였습니다. 바다에 이 갯바람이 들어오다 보니까 이 시금치가 질이 질기지도 않고 부드러우면서 단맛이 좀 많이 납니다. 그러다 보니까 그걸 또 소비자들한테 줬을 때 자기 맛있다고 막 이렇게 하니까. 뿌리가 빨간 게 더 맛있어요. 겨울 이제 노지 시금치니까 초장에 무쳐 먹어도 맛있고 된장에 이렇게 해도 맛있고 이제 다양하게. 남해 대표 특산물이자 전국 시금치 생산의 20%를 차지하는 남해 시금치. 남해 시금치는 파종 이후 가뭄으로 초기 생장엔 어려움을 겪었지만 수확기에 접어들어 다시 예년 수준으로 작황이 좋아졌습니다. 여기에 지난해 922헥타르보다 재배 면적이 더 늘어날 것으로 예상되면서 생산량도 더 많을 것으로 보입니다. 새남해 농협의 초매식 현장에도 그 인기를 반영하듯 많은 사람들이 찾았습니다. 특히 예년보다 출하 날짜가 10일 정도 빨라지면서 경매 가격에도 영향을 미치고 있습니다. 밤낮 주야 그 온도 격차가 심하기 때문에 더욱더 예년보다 더 맛이 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예, 올해 가격은 예년에는 지금 이 정도 되면 한 10톤 정도 되는데 올해는 한 30톤 정도 출하가 되다 보니까 가격은 뭐 다소 조금 떨어지지만 그래도 예년에 비해서는 가격이 상당히 좋습니다. 물류비 지원 등 시금치 품질 향상에 나선 남해군도 바쁜 나날을 보내고 있습니다. 남해 시금치 상표명을 보물초라통이라고 코로나19로 소비 시장이 얼어붙을 것으로 예상되면서 온라인 판로 개척과 홍보에 집중하는 모양새입니다. 남해 시금치 보물초는 대한민국에서 가장 당도가 높은 시금치입니다. 단감보다도 오히려 포도보다도 당도가 높은 시금치인데 대한민국에서 가장 단 시금치가 그야말로 식탁에서 보물의 역할을 할 수 있도록 홍보와 유통에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보물초라는 이름으로 올해 첫 대중들에게 선보이는 남해 시금치. 보다 높아진 경쟁력에 효자장목이라는 명성을 유지할 수 있을지 농민들의 기대감이 높아지고 있습니다. SCS 조준욱입니다. 김경수 지사가 경북 동남권 메가시티를 추진하며 경남과 부산을 한 행정 단위로 묶자고 제안한 가운데 부산에서도 입장이 나왔습니다. 변성환 부산시장 권한대행은 12일 부산시의회 시정연설에서 동남권 메가시티의 완성을 위해 최근 논의되고 있는 행정통합이 필요하다고 생각한다고 밝혔습니다. 이에 따라 지역민의 소통을 기반으로 타 시도 사례 등을 면밀히 검토하며 동남권 전체가 발전할 수 있도록 경남과 논의하겠다고 설명했습니다. 국내에서 가장 규모가 크고 오래된 건축문화 행사인 2020 대한민국 건축문화제가 경남에서 비대면 온라인 전시로 개막했습니다. 11일 시작된 올해 건축문화제는 당초 창원에서 대면 행사로 열릴 예정이었지만 코로나19 여파로 비대면 전시로 전환해 개최됐습니다. 대한민국 건축문화제는 일반, 특별, 기획 3가지 부문으로 전시되며 일반 전시는 건축대전 일반 공모전과 올해 건축가 백인전으로, 특별 전시는 젊은 건축가상으로 열립니다. 그리고 기획 전시는 행사를 주관하는 경남 건축가회 주제전으로 진행됩니다. 고분, 마을, 사찰, 향교, 서원 등 8개 주제의 경남 전통 건축을 소개하는 특별 주제전도 마련됐습니다. 유튜브 채널 헬로 경남 통해서 다시 보실 수 있습니다. 이상으로 뉴스 마칩니다. 저희는 늘 지역민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